네, 시장이 급락하면서 저도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같이 왜 하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전략을 세워야겠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긴급 진단 통해서 정혜원 과장과 함께 분석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과장님과는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봤고요. 이 시장에서 핵심만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함께 하시죠. 미국서 제쳤다. 지금 미국서 현대랑 기아가요. 혼다차를 제쳤다고 하고요. 작년 미국 판매 신기록을 기아가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크게 뭐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잘한 게 있고요. 또한 또 한 가지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잘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조금 부진하면서 현대기아차에 좀 판매하는 게 늘었다. 뭐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금 현대기아차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지금 기존의 현재 미국 시장의 지금 자동차 시장의 그 MS를 보게 되면 지금 뭐 역사상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도요타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1등을 지난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기존에 이제 뭐 압도적인 1등이었던 이제 GM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함께 이제 공장이 이제 수차례 좀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반사 이익을 좀 얻었다. 즉 이제 GM의 좀 그런 차량 이제 생산이 좀 멈추면서 기타 이제 다른 업체들이 좀 수혜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토요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뭐 독일의 뭐 폭스바겐, BMW 같은 그러한 회사들도 모두 다 좀 MS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만 뭐 잘한 거는 아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또 현대기아차가 또 잘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또 신차 효과도 있었고요. 또 제네시스의 그런 판매량도 좀 증가를 했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존에 과거에는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보면 좀 저가형 그런 좀 시장에서 가격으로 승부하는 싼 차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네시스를 비롯한 이러한 브랜드 가치가 좀 상승을 하면서 좀 구조적인 또 개선 요인도 있었다라는 점,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현대기아가 잘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가 늘어난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CS 기대까지 이번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LG그룹과 자동차, 뭐 로봇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호재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라는 악재를 상쇄시킬 수 있는 건지요? 사실 근데 지금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동차 업종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러니까 생산 차질이 얼마만큼 빠르게 개선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CES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 자동차 업종이 사실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지난해 내내 발목을 잡았었던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 즉 쇼티지 문제가 올해는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느냐, 즉 생산이 이제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자동차 섹터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좀 고개를 드는 그러한 좀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과연 이러한 반도체 쇼티지 부분이 얼마만큼 좀 해소가 되면서 생산이 정상화되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현대기아차의 최근에 뭐 특히나 이제 신차들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지금 현재 이제 예약을 하게 되면 차량용 이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약을 하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뭐 한 12개월 이렇게 지금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신차보다 지금 중고차 가격이 더 높은 그러한 지금 이례적인 상황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 현상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는지 이 여부가 핵심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그동안에 억눌렸었던 이러한 신차 대기 수요가 좀 폭발하면서 이를 현대기아차의 그러한 이익 개선이 좀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나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는지 이 여부를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자동차 사기 요즘은 돈이 있어도 물건 받기가 다 힘들어서 대기를 거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자꾸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까지 초래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루즈님은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작년 이맘때 애플카로 좋았는데라고 실제로 네. 현대차 기아의 주가 완전 수준이 달라졌던 가장 큰 핫이슈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애플카 없이도 현대차 기아는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뭐 그때 애플카 이슈가 있을 때와 지금과는 달라진 것은 주가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주가가 워낙에 많이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그러한 좀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이제 충분히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러한 실적 또한 이제 올해 그러한 생산 재개와 함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투자에 좀 초점으로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지금 글로벌 지금 공급망 문제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생산 차질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 판매량이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또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현대기아차 지금 뭐 수석 부회장인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좀 좋아질 것이다. 뭐 또 판매량이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만큼 올해는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 공급망 해소로 판매량 회복에 기대된다라고 자동차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정말 버티고 있는 선방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앞서 기아가 선방했다면 오늘 조선주 K조선업은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업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내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K조선업의 강점. 항상 우리는 잘하면 그 네. 자부심에 K를 붙이는데 K조선업의 강점, 다른 조선업과 다른 조선사와 다른 가장 큰 특징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이 과거부터 항상 세계 1등이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과거에 이제 한 10여 년 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뭐 조선주들이 굉장한 호황이었죠. 그때 당시에 뭐 차화정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전에 바로 이제 조선주가 엄청나게 주가가 이제 랠리를 펼치는 그러니까 엄청난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거의 최근에 한 근 10년 동안 조선업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이제 조선 3사들도 혹독한 좀 구조조정을 거쳤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일본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좀 경쟁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10년 동안은 이제 중국 그 조선사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조선사들의 좀 위협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고부가 가치 선종으로 좀 중심으로 좀 집중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서 지금 압도적인 지금 세계 1위의 좀 경쟁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글로벌 지금 선사들이 지금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의 쪽으로 좀 투자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조선사들에게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러한 수주 환경이 조성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LNG 이중연료 추진선이라든지 또한 친환경 선발 개발에 국내 조선사들이 선제적인 지금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에 국내 조선사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뭐 K조선이다 뭐 이러한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동안에 굉장히 좀 고전을 정말 수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제는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조선사들이 이러한 고부가 가치 선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인 만큼 특히나 이 조선업은 또 수주 산업인 만큼 네. 이러한 수주 증가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같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될 그런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항상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경쟁사들이 많은데 끝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다시 자리를 되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조선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LNG, 친환경선 이런 이 조선사들의 그 사이클도 본다면은 우리 조선사들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이거든요. 2022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교체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교체 수요가 네. 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부가가치선 중심으로 지금 선종으로 글로벌 지금 수주 점유율이 지금 압도적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하락하면서 상당히 좀 수주 부진을 겪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70불대 이상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고 향후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좀 강세 흐름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수주 확대가 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일단 현재 전반적인 시장 환경 자체는 국내 조선사들에게 좀 우호적인 그런 여건으로 좀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대 미포조선을 포함한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사도 괜찮을지, 조선주 사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업황 개선에 대한 수혜는 모든 조선사들이 다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개선세가 올해 좀 차별화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조선,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된 좀 주가 흐름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제유가 지금 강세와 함께 지금 국내 조선사들 신규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 만큼 향후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조선업종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업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선업종 경기 민감 섹터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긴축 기조가 지금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이제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고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러한 좀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한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국제유가와 신규 수주가 긍정적이다.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긍정적으로 주셨고 그렇기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장 흉흉하니 테마주고요. 그래서 정치 테마가 더 뜨겁습니다. 대선을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최근 주가 달력이 좋은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지지율 1, 2 후보 관련주가 아니라 좀 잠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떠오르고 있는 쪽에 테마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가장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게 이제 안랩을 대표로 네. 해서 뭐 써니전자라든지 뭐 강진실업 같은 이런 안철수 후보 관련 테마주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그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의 이제 양강 체제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런 안철수 관련주 쪽으로 좀 주목을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러한 지지율 상승과 함께 또 향후에 이러한 지금 후보 간의 그러한 좀 경쟁 체제 이러한 부분 또 이제 향후에 또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어떤 후보와 또 손을 잡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 기대감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당분간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만 이러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대부분 이제 인맥 관련이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좀 테마성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변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 좀 유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테마주는 충분히 이슈를 가지고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해진 기한 데드라인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질 테니 우리가 이벤트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대선에 어떤 정책이 네. 두 후보 혹은 뭐 여러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될까요? 네, 지금 일단은 지금 두 후보가 네. 모두 일단 TV 토론을 지금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 선거라기보다는 좀 네거티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뭐 정책이 아직 별로 뭐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책 이제 발표가 이제 공약 발표가 좀 이어지겠죠. 아직까지는 일단은 두 후보가 사실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뭐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향후 이제 공급 확대 정책
관련해서 부분 외에는 사실 뭐 원전 관련해서는 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뚜렷한 지금 정책 관련한 그러한 지금 정책 그 양당 후보들이 뚜렷한 지금 공약이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공약 발표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또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현재 쪽으로는 지금 뭐 양쪽 후보 모두 지금 공급 확대 정책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건설,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 당분간 대선 이전까지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건설,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뭐 정책 기대감도 좀 한몫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정책 관련해서 궁금한 또 기대가 되는 쪽이 있는지 여쭤봤더니요. 정치 말고 정책으로 간다면 원전주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정책 고용 부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정용 과장님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한번 미리 매수를 해본다면 네. 어떤 정책을 기대해보고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일단은 말씀해 주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양당 후보가 의견이 좀 다른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 후보 입장에서는 또 원전 관련주가 이제 수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쪽 후보에서는 또 수혜라고도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엇갈린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좀 엇갈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건설, 건자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 모두 좀 동일하게 지금 공급 확대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네.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건설 건자재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말 많은 그러한 업종 내에 많은 이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뭐 건설주 가운데 가장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GS건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주택 시장의 착공 물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역시도 작년에 좀 이러한 정부의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조금 올해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좀 슬로우한 그러한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재차 이러한 대선을 앞두고서 본격적인 공급 확대 정책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 건자재 업종 그중에서 뭐 GS건설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공급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GS건설 대표적인 종목으로 정책 기대주로 꼽아봤고요.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용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